자, 이 녀석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옵션표를 보면 네, 딱 느껴져요. 풀옵션 안 사면 죽여버릴 거야, 이게 딱 느껴지는데 무쏘는 이번에 컨셉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가격표를 딱 보고 있자니 딱 느껴지는 게 또 있습니다. 깡통 안 사면 죽여버릴 거야, 이 생각으로 네, 이번에 이 상품 구성을 하지 않았나. 물론 지금 네, 여기 앞에 서 있는 네오테크에서 뽑은 이 무쏘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을 구매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 트림이 무려 3,990만원에 그랜드 스타일 80만원, 네, LED 뭐 이렇게 추가되고 범퍼가 바뀌는데 80만원. 자, 그리고 디젤 엔진과 PTC 히터를 넣는데 180만원에 4륜구동은 210만원에 롱데크. 요 뒤쪽 짐칸 있죠? 짐칸의 길이가 살짝 길어지면서 휠베이스도 함께 조금 길어지는 롱데크 모델을 선택해서 또 이 롱데크가 220만원에 네, 이걸 다 합했더니 4,700만원. 네, 물론 이제 네오테크에서는 이렇게 4,700만원짜리 네, 풀옵션을 네, 구매하시기는 했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그래서는 안 되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무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잘 나왔다. 생각보다 잘 나왔다. 하지만 우리가 차량을 평가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차량 가격이 얼마인가? 그랬을 때 2,990만원에 이 차를 샀을 때는 저는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네, 그거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참고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 거는 대표적으로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이 락 기능이 있는 디퍼런셜 LD라고 하죠. 기본 스타트 가격이 5,200만원짜리를 선택을 해야만 그제서야 LD가 들어갑니다. 역시 기아답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LD 얼마나 중요한 기능입니까? 네, 그냥 일반 디퍼런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를 타고 험로를 가다가 한쪽 바퀴가 딱 빠졌어. 그러면 빠진 바퀴, 빠져서 헛돌기 편한 바퀴 쪽으로 동력이 다 자동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 접지가 되어 있는 쪽에 동력이 안 가니까 험로 탈출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LSD, LD 이런 것들이 험로 탈출을 하거나 좀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건데 타스만은 그거를 5,200만원짜리에다가 기본 옵션으로 넣어놨어요. 근데 우리 무쏘는 네, 오프로드 명가답게 비꼬는 거 아닙니다. 네, 오프로드 명가답게 또 이 무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만큼 좀 더 신경을 쓴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2,990만원짜리 깡통에 LD를 기본으로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4륜구동 필요 없다고 봅니다. LD 있으면 됐지 뭐. 왜냐면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4륜구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험로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4륜구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LD 있으면은 사실 네, 험로 탈출을 어지간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LD 덕분에 지금 얘가 이번에 네, 같이 우리 평창에 그 눈밭에 놀러 갔을 때 이 차 가지고 막 드리프트 하거든. 이 차 가지고 드리프트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드리프트 할 때 차를 이렇게 딱 날렸어. 그럼 날리고 나면은 이 안쪽 내가 날아가고 있는 방향에 바깥쪽 바퀴는 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일반 디퍼런셜 같은 경우에는 그 떠 있는 바퀴 쪽으로 동력을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떠 있는 바퀴 쪽이 아무리 돌아봤자 차가 드리프트가 되겠냐고. 딱 떠가지고 바퀴가 헛돌기 시작할 때 이거를 1대1 비율로 딱 묶어가지고 진짜 접지가 되고 있는 쪽 그쪽으로 출력을 확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얘가 드리프트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꼭 풀옵션일 필요가 없다. 깡통에도 LD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외에 그 깡통 위에 들어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옵션들은 솔직히 말하면 다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네, KGM이라서. 자,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면 리뷰 한 편이 완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의외였습니다. 왜냐면 저는 KGM차들을 실물로 보고 그래도 뭐 나름 잘 만들었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래도 무쏘는 최대한 디테일들을 좀 죽이고 좀 요 굵직굵직한 선에 좀 집중한 느낌이 납니다. 물론 이번에도 이 휀다 여기 가운데다가 이 반사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휀다에다가 플라스틱 몰딩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반사판을 넣으면 어떡해. 이거 난 진짜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일단 앞모습 같은 경우에 정말 굵직굵직한 선들을 가지고 얼굴을 되게 잘생긴 얼굴을 잘 만든 것 같고 그리고 측면도 지금 여기 위쪽에 올라가 있는 이런 액세서리들을 좀 빼고 생각을 하신다 하더라도 전 오히려 렉스턴에 얘가 뭐 사실 껍데기 가리기는 하지만 렉스턴 때보다도 오히려 좀 더 픽업 트럭스러운 느낌이 좀 잘 사는 것 같아서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네오테크에서 쇼업 쇼바를 2인치 더 높은 세팅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차고가 지금 조금 더 높은 상태라는 거, 그리고 휠 타이어는 순정이 아니라는 점, 요거를 좀 감안하셔야 되기는 하는데, 이런 튜닝 요소들을 제외하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타스만보다도 굉장히 좀 픽업 트럭스럽게 생기지 않았나. 실물로 보니까 디자인은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튜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무쏘 2,990만원, 솔직히 2,990만원이면 가성비 진짜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2,990만원에 구매하셔가지고 그 깡통에 들어가 있는 휠이 있어요. 정말 깡통스럽게 생겼지만 그 휠을 그냥 그대로 쓰세요. 그대로 쓰면서 타이어만 올터레인 타이어로 바꾸세요. 타이어 이렇게 좀 두껍고 이런 좀 옆에서 봤을 때 이 사이드월의 디자인이 좀 어그레시브한 이런 타이어로, 타이어를 좀 빅 사이즈로 바꾼 다음에 서스펜션만 딱 네오테크에서 이렇게 좀 차고를 올릴 수 있는 서스펜션만 딱 세팅해가지고 깡통으로 타시면은 미친 가성비의 차량이라는 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픽업이니까 짐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사실 이렇게 마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짐칸 내장재랑 이 차량의 바디랑 요 사이에 틈도 굉장히 좀 많이 다 벌어져 있고요. 요렇게 이제 요런 부분들 마감이 잘 되었나, 이 구조형 접착제 및 요 실런트들 꼼꼼하게 잘 쐈나, 이제 뭐 요런 디테일을 보기 시작하면은 사실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성비로 만약에 2,000만원대에 구매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요 뒤쪽에 짐칸을 또 이제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위쪽에 또 적재함도 넣고 아예 또 뚜껑을 씌워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그거는 이제 뭐 기호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이런 짐들 좀 이렇게 안 움직이게 걸어 놓을 수 있는 이렇게 후크들도 좀 보이고 하는데 굉장히 좀 투박하기는 한데, 어쨌든 있어야 될 거는 다 있다. 그리고 뒷모습의 테일램프는 요거 이렇게 요거 이제 그 무쏘의 그 뿔 형상을 요 테일램프 디자인에 이렇게 녹여 넣은 것 같은데, 뭐 요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뒷모습도 꽤나 심플해요. 꽤나 심플하고 픽업 트럭스러운 디자인을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리고 지금 측면에서 요 도어 캐치를 보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건데,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풀옵션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M9의 기본 품목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디지털 키가 들어가요. 디지털 키. 그리고 디지털 키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휴대폰에 요즘에는 다 NFC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NFC 기능을 이용해서 차키를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하는 모든 게 가능하죠. 그런데 KGM은 디지털 키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아이폰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NFC를 사용해가지고 뭔가 애플 월렛에 자동차 키를 집어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또 인증의 영역이고, 좀 더 고도화된 보안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또 좀 돈을 아낀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KGM은 항상 좀 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옵션이 들어가 있어, 무슨 막 뭐 출력이 뭐 어쩌고, 뭐 기능이 어쩌고, 옵션이 어쩌고 막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막상 써보면 어딘가 하나가 다 이렇게 뭐 나사가 하나가 빠져 있다거나 어디가 좀 고장나는 것 같다거나 이제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는데, 나머지는 또 이제 차에 타가지고 운전하면서 좀 설명을 또 드려보는 것으로 하고요. 가시죠. 자, 시동을 그냥 뭐 4기통 디젤이긴 한데, 처음에 시동이 걸릴 때 그 느낌은 요즘 4기통 디젤들의 그 시동 걸릴 때 그런 수준의 진동은 아니고, 진짜 딱 그 10년 전에 나온 그 렉스턴 스포츠 칸, 차 이름도 이게 다 족보가 좀 이상해가지고 이제 뭐가 무슨 모델이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워낙 그때부터 동일하게 사용해오던 파워트레인이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프레임과 NVH 관련된 것들도 사실 개선이 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동이 걸릴 때는 우리가 항상 원래 알고 있던 쌍용의 4기통 디젤에 시동 걸리는 그 진동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제 서스펜션이 순정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없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완전히 순정 컨디션에서의 이 느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네오테크 서스펜션에 지금 요 차를 세팅하신 우리 김영호 과장님을 저는 전적으로 자동차를 탈 때 그 느낌을 전적으로 저는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해주신 말씀을 좀 참고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순정 상태는 요것보다 이 뒤쪽의 진동은 더 세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리고 앞쪽은 오히려 좀 더 소프트해서 뒤는 버티고 있고 앞은 소프트하니까 이 코너링 시에 차가 앞이 너무 많이 주저하는 느낌이 좀 많이 불쾌했었다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 바디로서 가지고 있는 이 특유의 덩덩덩덩덩덩 치면서 이 올라오는 요 진동 있잖아요. 요 진동은 네, 서스펜션을 지금 튜닝을 하나마나 느낌은 똑같다. 그리고 그게 맞을 것 같은 게, 제가 지난번에 타스만이 요 치고 올라오는 진동들이 너무 거슬려 가지고 이 네오테크 서스펜션 튜닝한 차량으로 한번 또 타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래도 이 프레임 바디 특유의 이 텅텅거리고 치고 올라오는 요 느낌은 서스펜션으로 사실 네, 개선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네, 요 느낌은 네, 똑같을 거라는 거, 네,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여기 교영이를 좀 내려주고, 사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거의 뭐 모닝급, 네, 모닝급 차량을 제외하고 나면 전부 다 시프트 바이 와이어 타입의 기어 너브를 가지고 있죠. 무슨 말이냐? 요 시프트랑 트랜스미션이 그냥 네,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현할 수 있는 게 기어 너브를 이제 뭐 이렇게 여기 컬럼에다가 달아가지고 뭐 이렇게 딸깍딸깍 조그 타입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버튼 타입으로 간다던가, 다이얼 타입으로 간다던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시프트 바이 와이어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시프트 바이 와이어가 적용이 안 된, 네, 정말 몇 안 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몇 안 되는 네, 그런 네, 양산차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가속 한번 해볼게요. 브락셀. 일단 뭐 변속의 느낌 자체는 굉장히, 언제 변속이 됐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정말 변속 자체는 부드럽다고 할 수 있으나, 왜 변속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한참 하고 있어야 어느 순간부터 차가 앞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 네, 만약에 드라이브 모드를 자 스포트로 바꿔놓으면 악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스포츠 모드에 놓는다 하더라도 이 악셀의 반응을 좀 이렇게 예민하게 영민하게 계속 이렇게 차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악셀을 밟고 나면 정말 한참 있다가 변속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오히려 고속으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좀 나은 느낌이고, 저속 상황 있죠, 그냥 40-50km 정도로 달리고 있다가 내가 살짝 앞차를 추월해야 될 때, 이럴 때 변속이 너무 더딘 느낌이어서, 사실상 우리가 이런 시내에서 추월을 많이 하는 상황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런 모든 상황에 이 변속기 때문에 좀 많이 답답함을 느낄 것 같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속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엔진도 문제인데, 모르겠어요. 이 마력과 토크만 놓고 보면은 요 정도 무게를 가진 차량을 이렇게까지 답답하게 끌고 다녀야 될 일인가 싶기는 한데, 지금 어쨌든 뭐 느껴지는 걸로는 가속이 좀 많이 답답합니다. 전 오히려 가솔린보다 디젤이 그래도 네, 이 초반에 토크 파일도 좀 좋고 하니까 네, 훨씬 더 좀 이런 좀 시원시원한 맛이 있지 않을까 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 굳이 돈을 더 들여가지고 디젤 모델을 선택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연비가 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얘가 디젤 치고 또 연비가 좋은 편도 아니거든요. 지금 네, 디젤 차가 복합으로 10km를 지금 못 넘기니까, 이거 어차피 시내 끌고 다니고 뭐하고 그러면 7km 8km 나올 거라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가솔린을 네, 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회전 반경은 네, 크긴 한데 네, 이 차 사이즈와 프레임 바디인 걸 감안하면 네, 나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정차 상태에서 악셀. 이게 악셀에 딱 처음 발을 대고 났을 때 한 1000rpm부터 2000rpm까지가 네, 디젤 차는 사실 그 구간에 완전 극저 RPM 영역에서의 토크발이 그나마 있으니까 타는 차거든요. 그 저 RPM 영역에서의 토크발이 느껴지지를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좀 답답함을 만드는 제일 큰 요소인 것 같아요. 네, 악셀. 자, 완전 저속 상황 30km에서 제가속. 네, 진짜 좀 많이 답답한 느낌이고, 그리고 이게
2000rpm 아래서 네, 우리가 실제 운전하고 다닐 때 가장 많이 이제 RPM이 유지되고 있는 한 1500에서 2000 사이, 요 사이에서 토크가 너무 안 나오고 얘가 힘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꼭 완전히 악셀을 끝까지 밟아서 차량을 가속시키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서서히 점진적인 가속을 시킬 때도 사실 디젤 엔진들은 요 정도 언덕은 그냥 이렇게 뭐 1700, 1600으로 가고 있다가도 악셀에 발을 아주 살짝 얹으면 그냥 토크로 밀어야 되는데 얘는 일단 변속부터 하고 봐요. 변속부터 하고 봐. 그러니까 이 2000rpm 아래서 느껴지는 디젤 엔진의 토크가 네, 거의 이건 완전 없다시피 한 상황이고, 소리를 빼고 한번 느껴보라고 하면은 네, 가솔린 엔진이라고 해도 크게 다른 거를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미션도 또 6단이 들어가잖아요.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네, 뭐 8단 미션 사용하니까 그나마 네, 그 터보 엔진의 최적의 토크가 나오는 구간에 RPM을 계속 좀 유지시키려는 노력들이라도 할 텐데 얘는 지금 6단이어서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스에 들어간 디젤 엔진 네, 정말 사골 중에 사골이고, 네, 여기 이제 미션도 그렇고 네, 요 조합은 정말 웬만하면은 추천을 드리고 싶지가 않다. 네, 그래서 그 2,990만원짜리에다가 굳이 뭐 넣을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거기에 쓸 돈 있으면 차라리 나와서 휠 좀 더 이쁜 거, 서스펜션 튜닝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타이어 바꾸고 하는데 돈 투자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현명할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NVH 관련해서는 아까 처음 시동 걸 때는 진동이 좀 크게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하고 있는 그 도중에는 이 귀로 이게 디젤 엔진의 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사실 이렇게 뭐 디젤 엔진의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고 그러지는 않는다 라는 거. 뭐 그럼에도 가솔린을 추천을 드린다. 자, 승차감 말씀을 이제 드려야 하는데, 프레임 바디들은 그 이 프레임 바디 특유의 이렇게 떠덩떠덩 치고 올라오는 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일반 승용 차량들도 다 똑같은 길을 지나다니고 똑같은 진동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일반 승용 차량들은 이제 그거를 서스펜션 단에서 전부 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흡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꼈던 것들을 이제 프레임 바디에서는 그게 흡수를 하다 못해 오히려 증폭을 시켜서 위쪽으로 튕겨져 올려 보내는데, 이런 프레임 바디 특유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많이 느끼게 되는 건데, 이 무쏘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 바디 특유의 이 시도 때도 없이 당당당당당당다다다다다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이 진동 또한 엔진 미션과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그 렉스턴 부터 오던 거기서 달라진 거는 사실 하나도 없다고 보아야 하고, 제가 타스만이 이게 도대체 프레임 바디를 얼마나 만들어 제끼고 몇 년째 만들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텅텅거리는 승차감을 아직도 못 잡냐 라고 엄청 이제 막 안 좋게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걸 타고 타스만을 타면은 타스만이 해자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불쾌한 진동들을 난 아무리 봐도 이 땅바닥이 그냥 평평하고 실크로드 같은데 이런 길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진동을 만들어내는 이런 안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만 요 전체적으로 덩덩덩덩 거리면서 치고 올라오는 이 느낌은 서스펜션과는 상관이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기 이렇게 지났는데 차는 한쪽으로 막 이렇게 눌려가지고 막 죽을라 그러는 와중에 막 다다다다다 이러면서 진동을 만들면서 저 코너를 돌아 나가죠. 그래서 혹시라도 요거를 나 일반 데일리카로 SUV를 사야 되는데 이 픽업 트럭은 부가세 환급도 되고 이번에 가격도 잘 나왔다 그러고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일반 승용차처럼 타려고 사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부분을 알고는 계셔야 된다라는 거. 진동에 너무 예민하거나 그러면은 이 차는 못 타요. 그 외에 가지고 있는 다른 많은 장점들을 내가 생각을 하면서 타야 되는 거지 일반 SUV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전반적인 느낌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네오테크 쇼기 세팅된 상태의 이 느낌을 그대로 이 상태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일단 순정 타스만과 비교를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 순정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롤이 너무너무 심한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로 변경 한번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막 차가 완전 이쪽으로 다 주저앉았다가 또 막 저쪽으로 주저앉았다가 이 위에서 진짜 바람에 휘날리는
갈 때 그 맨 끝에 서가지고 내 사람이 진짜 막 이리저리로 휘청거리는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 네오테크 쇼기 들어간 무쏘 기준으로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빠른 인풋을 확 넣어가지고 빠른 차로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이 위에서 막 이렇게 휘청거리는 그런 느낌은 느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기존의 뭐 다른 KGM 차량들, 뭐 다른 픽업 트럭들에 비해서 뭐 또 대단히 좋은 고속 안정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또 이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무쏘가 순정 상태 기준으로는 이제 뒤쪽 서스펜션이 좀 꽤나 많이 하드한 느낌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네, 지금이야 뭐 네, 이제 댐퍼를 바꿨으니까 그런 거겠지만, 네, 뒤쪽 서스펜션이 딱히 뭐 더 강하다거나, 그래서 범프를 만났을 때 뭔가 승차감이 좀 힘들다던가, 방지턱을 넘을 때 뭔가 힘들다던가 하는 느낌은 일단 네, 전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힘든 건 네, 범프가 나오지 않아도 그냥 맨 땅에서 이 임팩트가 너무 네, 세다는 네, 이게 힘든 거지. 네, 전체적으로 뭐 승차감이나 네, 고속 안정감에 있어서 큰 문제는 느껴지지 않는데, 여기서 굳이 이질적인 거 하나를 또 꼽아 보라고 한다면, 이 스티어링 휠의 느낌이 고속으로 올라오고 나서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지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 무거운 느낌이, 일단 이 무거운 느낌이 일관되지 않고요. 어떨 땐 졸라 무거웠다가 어떨 때는 조금 무거웠다가, 일단 이 스티어링 휠이 고속에 올라왔을 때 무거워지는 느낌이 일관되지 않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 무거운 느낌이 정말 이 고속에 올라와서 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무거움이 아니라, 이게 그 EPS가 꺼진, EPS 모터가 고장난 것 같은데 그런 무거운 희한한 느낌을 줘요. 그 상태에서 또 무거운 건 무거운데 이제 막 이게 또 피드백은 느리고 약간 유격도 좀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스티어링 휠의 느낌은 네, 별로 좋지는 않다. 자, 그리고 시트, 네, 시트 착좌감 정말 별로입니다. 진짜 별로예요. 네, 그래서 시트 예민하신 분들 혹시 네, 있으시다면 장거리 운전, 네, 좀 굉장히 힘들다 이거. 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낮은 옵션의 차량을 이제 구매하게 되면은 이제 주행 보조가 이제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2,990만 원짜리 깡통 트림에도 크루즈 컨트롤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100km로 갈게 하면은 100km로 유지해주는 그 기능 자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사용하시는 걸로 만족하시면 어떨지. 이게 옵션이 올라가서 주행 보조 장치,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장치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토레스 EVX 그리고 뭐 무쏘 EV, 네, 요런 차들 타봤을 때 주행 보조가 그래도 고속도로에서 막히는 길에서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조금은 도움받을 수 있겠다 싶은 정도는 네, 그래도 됐었거든요. 근데 얘는 물론 한 가지 지금 네, 차고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더 많이 놓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네, 참고하고 좀 얘기를 들어주세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타스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차고를 좀 올려도 네, 이렇게까지 네,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거를 느낀 적이 없는데, 예, 얘는 기본적으로 네, 차선 자체를 좀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지금 요 상태 기준이라면은 저는 네, 고속도로에서 있어도 네, 얘한테 스티어링 휠을 편하게 맡기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어차피. 네, 그래서 그냥 사실 크루즈만 돼도 고속 장거리 갈 때 뭐 100이든 120이든 걸어놓으면 그 속도 자기가 유지만 할 수 있게 해주고, 스티어링 휠은 운전자가 그냥 네, 잡고 다니는 게 어떤가. 그렇다고 해서 뭐 깡통에 크루즈 컨트롤도 없다 그러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겠는데, 아무튼 이제 뭐 그렇다는 거고, 또 옵션이 올라오면 또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션 충전 패드, 뭐 또 어라운드 뷰 네, 뭐 들어가고 하는데, 어라운드 뷰도 사실 네, 이게 품질이 네, 많이 네, 좀 실제 운전하는데 좁은 길을 다니는데 네, 이렇게 보고 다니기에는 너무 안 좋은 네, UI를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라운드 뷰도 네, 굳이? 라는 생각. 이 무선 충전 거치대도 가뜩이나 지금 여기 기어 노브 때문에 이 한 공간 차지하고 있는데, 그나마 여기에 좀 짐 놓을 수 있는 이 공간을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네, 무선 충전하겠다고 이거를 여기를 쓰는 게 맞나라는 생각. 네, 이런 것들을 또 종합했을 때 더더욱이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차는 옵션이 들어간 것보다는 그냥 깡통, 네, 진짜 가성비로 2,990만 원에 구매하셔서 그냥 서스펜션하고 네, 타이어도 하고 이렇게 튜닝 해가지고 타시는 게 가장 가성비가 가장 좀 좋은 선택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얘가 이제 기본 그림이거든요. 이 기본 그림을 뭘 어떻게 보라고 만든 걸까? 이거 왜 보여주는 거야 도대체? 이런 데를 지나가면 사실 저 왼쪽 앞쪽이 안 보이니까 이 메인 화면이 크게 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딜 보여주고 있는 거야 도대체? 기본 화면이 이렇게 나와야지.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어딜 보여주고 있는 걸까? 그리고 만약에 후진을 해도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꺾어서 저기가 나와 있는데 또 여기 보여주고 있어. 네,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깝깝함이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진짜로 요거는 KGM에서 만들면서 제발 깡통 사세요. 제발 우리 깡통이 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든 차량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2,990만 원의 값어치로 이 차를 바라본다 라고 했을 때는 좋은 차가 한 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사업자도 있으시다 라고 하면은 부가세 환급도 되잖아요. 화물이니까. 그래서 뭐 한 2,990에 부가세까지 환급 받고 나면은 2,600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차다. 그 기본 깡통에 LD도 들어가 있고. 자, 이 KGM이 뭔가 딱 물량으로 밀어가지고 팔만한 차량들이 이렇게 좀 없었는데 이 차량 가성비를 좀 잘 인정받아서 볼륨 모델로 잘 자리를 잡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발 이걸로 차 팔아서 돈 좀 벌어서 좀 좋은 차 좀 또 개발해서 또 출시하고 그러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감사합니다.